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연말에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 취한 다음에 다우는 그래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좀 흘러내린 모습보다는 강한 편인데 뭐 수급이 없이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리긴 했는데 나스닥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흘러내린 구간에 거래 대금이 실리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에도 역시나 뭐 시장 어렵지 않겠느냐, 뭐 혹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감을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3대 악재, 첫 번째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은 12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낮아졌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목표치로 올라가 봐야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사이 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목표치죠. 그러면은 1월하고 3월에 베이비 스텝 더 완화되는 거죠. 1월, 3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끝나면은 0.5%. 조금 고민하다가 6월에 한 번 더 인상하면은 0.75%포인트 인상하고 끝난다. 결국 금리는 어떻게 된다? 인상이 끝난다. 두 번째 뭐죠?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혹시나 총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푸틴의 중대 발표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빠르게 종전을 하고 싶다, 휴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단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휴전이나 종전이 바로 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인 것 같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당겨져서 한 2월부터도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뭐 전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세 번째는 중국의 봉쇄. 봉쇄. 이 코로나에 의한 봉쇄를 이제는 리오프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자, 올해 봉쇄가 해제가 됩니다. PCR 검사도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제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짓눌렀던 이 3대 악재들이 올해는 해소 국면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악재는 해소가 된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두 번째 악재도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진입. 그리고 두 번째 전쟁만 오리무중인데 그래도 평화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정도면은 가능성은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연초에 바로 반영을 안 해줬을 뿐이지 이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러면은 작년에 좀 어두웠던 부분에서 일단 반등 구간 정도는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우리 시장은 뭐 힘도 없이 흘러내렸다. 거래 대금 없이 흘러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연말에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하나 세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상승해서 추가 상승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장이 이렇게 상승해서 끝나면 우리 시장은 갭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약간 음봉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 없이 밀렸기 때문에 2300포인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간만 회복하면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수급 동향을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보면은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한번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뭐 5천억이면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양인데 최근에 일부 줄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천천히 담기 시작한다. 뭐 연기금 420억, 연기금이 그동안 던진 게 얼만데요. 그나마 투신이 조금 관심 갖고 있다는 거.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와주면은 그러면은 장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고팔고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양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선물은 어제 조금 매수하고 오늘은 뭐 그냥 중립이죠. 그리고 옵션 동향으로는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경계감을 표시하는 정도. 근데 오늘 뭐 미국장이 밀려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고요. 뭐 오르면 연속적으로 오르면 좋은 거겠죠. 우리 시장은 추후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미리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미증시 여기서 횡보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밀렸기 때문에 2300 회복할 때까지는 얼만큼 올라도 우리나라는 뭐 자연스러운 뭐 복귀 과정이고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같이 밀린 다음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700 회복 못합니다. 700을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730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운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총상위주도 간단히 보면은 삼성전자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M&A 이슈도 있고 올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상반기 정도면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온 건데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뭐 SK하이닉스가 7만 원대 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좀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 순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EUV 공정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SNS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EUV용 블랭크 마스크 펠리크라는 기업 최근에 얘도 좀 너무 과하게 밀려있는 종목이죠.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종목들도 올라갔는데 좋은 종목임에도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죠. 이 종목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동성이 공급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종목까지 같이 밀려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올해 도약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SNS텍은 뭐 지금도 충분히 뭐 대안주 쪽으로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종목이나 M&A 쪽 이슈가 살아난다면은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M&A 쪽 이슈가 나오면은 이 칩랩스 업체,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삼성의 시대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래도 주도주니까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0만 원대 내려와 있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담아 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50만 원 회복되고 55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40만 원대는 한동안 보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분할 상장하거나 액면 분할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가격권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못 보는 가격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정도까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그거는 봐야겠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리튬 호수 염호가 지금 뭐 250조 가치까지 얘기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뭐 톤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 계열사 중에서 포스코 MT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뭐 강력하게 모멘텀을 찾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모두 내후년이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해서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휴식 구간을 끝나고 상승이 나와야 되고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조선주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 고점 찍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 줘야겠죠.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은 수주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나니까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고 작년에 뭐 친환경 쪽 굉장히 좋았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밀려 내려오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살짝 늘었는데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볼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친환경 쪽은 앞으로도 뭐 계속 각광받을 그런 타이밍이고 올해도 여전히 뭐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쉬고 있을 때는 쉬게 놔두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5만 원 회복될 때 한번 보시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면 5만 5천 원 회복되면 진짜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요 갭 메우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건 한 4만 원 전후 구간 되겠죠. 밀려봐야 4만 원 전후고 5만 원 회복되고 5만 5천 원 회복되면은 더더욱 좋아진다 정도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ES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CES는 작년에 우리 로봇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모빌리티에도 UAM이나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현대차나 이런 쪽이 이제 IRA에서 이제 조금 탈출해서 이제 살아나야 되는 모습이고 이 종목이 저는 그렇습니다. 21만 원 아래 있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해요. 작년에 글로벌 뭐 완성차들 매출이 후퇴를 했는데 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었죠. 유럽의 판매량도 늘어나서 이제 뭐 유럽 판매 순위가 3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뭐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면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더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지금 좀 IRA의 이런 우려감이 좀 과도하지 않나.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 3년만 유예해도 IRA 3년만 유예해도 이제 미국의 공장이 완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20만 원 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21만 원 위쪽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업 재평가를 받는다라면 3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일단 그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 20만 원대를 갈 수 있는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만 오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총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CS 관련주들 이렇게 모빌리티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보시고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라이프 시멘틱스, 뭐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 전체 볼 수 있겠죠. 슬슬 이제 시동 거는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뭐 메디아나나 이런 종목이 항상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베셀이나 파이버 프로, 뭐 제이션 시스템은 최근에 너무 좋았죠. 이런 UAM 관련주, 모빌리티 관련주 쪽이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고 있고 이런 쪽 보시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이 보시고 XR 관련주들 같이 보시고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웹 3.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시총이 좀 많이 작다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개막하는 이제 CES 체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체크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관련 이슈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따로 노란색 페이지로 해서 저희가 섹터나 종목 올려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좀 쉬고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